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만 알바로 근무하면서 내가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주휴수당이 있다는데 해당되는 건지 궁금한데 물어볼 곳이 없어 고민인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단기간 근무하는 알바 노동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제대로 받으려면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죠.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 관련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질문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실시간 댓글 참여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네네. 전화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될까요? 네, 저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정석입니다. 네. 앞에 YTN 라디오를 꼭 붙여주시길. YTN 라디오. 예, 네. 바랍니다. 자, 그 급여를 계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근로시간이겠죠? 그렇죠. 예, 네. 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정확히 뭔가요? 뭐 법에서 정해놓기를요, 그냥 일하는 시간이나 일하기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고 하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 그 다음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겠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 시간을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뭐 제일 쉬우실 거예요. 예. 네. 요즘은 주 52시간제로 좀 떠들썩하면서 맞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네, 네. 사무직뿐 아니라 또 네. 음식점 등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도 이게 워낙 애매모호한 점들이 많으니까 이 근로시간에 대해서 분쟁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근로시간 인정받으면 그간 받지 못한 뭐 수당들 더 받으실 수 있잖아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도 더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 퇴직하셨으면 이거는 퇴직금에 영향도 미치니까 퇴직금 차익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쟁이 많아지다 보니까 노동부에서는 판단 기준을 내놓긴 했어요. 근로시간으로 판단되는 기준. 거기서도 뭐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 수행 참여도, 그러니까 수행이나 참여 거부했을 때 불이익 여부 등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사례별로 판단해야 된다고 규정해서 별반 크게 도움이 되죠. 사례별로 판단해야 된다. 예. 예.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요점 세 가지에 해당되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구속성, 강제성, 예. 제재성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합니다. 네. 그 일반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 업무가 너무 좀 계속 말씀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네네. 중간에 그래서 30분 정도 쉰단 말이죠. 네네. 이거는 휴게 시간이 근무 시간으로 측정이 되는 아니죠.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어떤 장소의 제재적인 그 장소의 제한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업무로부터 최대한 30분은 결국에는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부여받은 거라서 휴게 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더 문제되는 건 뭐냐면 우리 뭐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이나 우리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어디 가서 쉬실 데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가게에서 앉아 있는데 손님 오면 다시 일해야 되는데 이게 대기 시간이냐 근로 시간이냐 이게 정말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뭐 구속, 강제, 제재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 단기간 혹은 단시간으로 아르바이트하는 분들 많은데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내가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회사에서나 뭐 일반 가게에서나 급여 명세서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나눠주거나 하면 뭐 이렇게 보고 자기하고 계산해보면 거의 뭐 맞아떨어지고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법으로 급여 명세서를 나눠주라는 의무를 부과해놓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안 줘버리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로시간에 얼마에서 얼마를 받고 공제 내역이 얼마인지가 모른 채로 그냥 주는 대로 받아라.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많죠. 예, 엄청 많아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우리 그냥 세정급여 내 일한 시간에 대해서 그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4시간씩 5일 일하시는 분이요. 일주 20시간 일하시면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4 곱하기 5일. 그러니까 요건 일주 소정근로일에 대한 시간. 하루 4시간인데 5일에서 4시간 5일 하면 20시간 플러스 4시간 주휴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만근했다고 가정할 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곱하기 4.345주 해주시면 돼요. 4.345주. 네, 요거는
한 달에 5주도 있고 4주도 있으니까 한 달에 평균 내는 주수거든요. 그래서 시급으로 하시면 이렇게 일하시면 시급으로 받는다고 하면 다 만근하셨다고 하면 시급 곱하기 여기서 총 근로시간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월급제면 월급 나누기 지금 계산한 총 근로시간을 나눠주면 나의 시급이 산출되는데 이 시급과 당해년도 최저시급 우리 8,590원하고 비교해 주시면 돼요. 예, 그렇군요. 네네. 그렇게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덜 받거나 뭐 그런 부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휴수당을 덜 받거나 아니면 근로시간이 뭐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거나 이런 걸 계산해 보실 수가 있어요. 노무 상담하면서 주휴수당에 대한 상담이 좀 자주 들어오는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말입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게 이제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그냥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시급에다가 얹어서 주겠다고 하는데 그 시급은 주휴수당은 항상 20% 몫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급에서 20%를 뺀 나머지가 최저시급 8,590원하고 맞아떨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8,590원이잖아요. 최저시급이. 그러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가 되려면 1,308원이 돼야 돼요. 1,308원. 네, 8590의 1.2 120%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오늘 또 계산이 나오니까 다소 좀 헷갈리는데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뭔지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거는 법에서 나와 있어요. 이거 법을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법에서는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된다고 주고 있어요. 이게 주휴일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일주 7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게 주휴일이고요. 예. 그래서 일주 소정 근로 우리가 일하기로 한 날을 다 만근하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게 주휴수당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 만근하면 쉬더라도 주휴수당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만근하지 못했다면 그냥 무급으로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휴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 주휴일은 항상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에 뭐 일요일이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산점을 잡고 7일 중에 하루만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이런 되겠습니다. 단기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당연히 사항이고요. 일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했다면요. 주휴수당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굉장히 많이 또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6040번님 이번 달부터 직원 한 사람씩 일주일씩 무급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무급휴가 일주일이면 날짜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5일 쉬는 건데 그럼 급여를 5일치만 못 받는 건지 아니면 4분의 1을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네, 5일치죠. 5일에 일당을 5일 무급이니까요. 그냥 5일치를 못 받으신다면 되겠어요. 이거는 계산은요 쉽습니다. 그냥 월급 지금은 7월이잖아요. 그냥 어떤 일할 계산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면요. 월급 나누기 해당 월의 총 일수 7월은 30일이잖아요. 그래서 월급 나누기 31일 곱하기 5를 하면요. 딱 5일분을 못 받는 금액이 딱 나오죠. 5일분?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5일 쉬기 때문에 5일만 못 가는 게 맞습니다. 못 받는 게. 네네. 1603번님 1월 달에 최저임금 적용해서 월급 받고 있는데 7월부터 휴게 시간 1시간 더 쉬라며 약 19만 원 정도 깎이는데요. 이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네, 요거는 이제 노동법에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서 휴게 시간을 1시간 더 부여함으로 인해서 공제되는 이제 덜 받게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휴게 시간을 철저하게 이제 보장받는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동의했다고 하면 근로조건이 변경됐으니까 그에 대한 뭐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냥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되게 바쁜데 더 임금 여력이 안 되거나 더 안 되게 해서 그냥 임의로 휴게 시간을 부여해 놓고 쉬던 안 쉬던 간에 그거는 되게 애매모호한 부분으로 넘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의 제기하실 수 있으니까 그 쉬지 못하는 시간들에 대한 입증 같은 거를 조금 마련해 주셔야 되는 부가적인 일이 좀 남으세요. 사측에서 정말 휴게 시간 보장하고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좀 눈치를 준다거나 뭐 그때 뭐 사소한 일 같은 걸 시킨다거나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에 우리 경비원들 분이나 뭐 미화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매년 최저임금 베이스로 월급이 제공되다 보니까 월급은 최저임금에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도리어 휴게 시간을 더 많이 부여해가지고 월급을 안 올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체 뭐 총량은 똑같거나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좀 안타깝습니다. 9658번님.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휴가비나 보너스는 업주가 안 주면 근로자는 아무 말 못합니까? 계약서는 아직도 안 쓰고요. 이번에 휴가비가 없다고 하는데 그냥 참아야 되나요? 직원은 9명입니다 하셨네요. 예, 휴가비를 근로계약서나 뭐 구두상으로나 이런 걸 뭐 휴가비를 뭐 월급과 부가적으로 20만 원에 매년 1회를 주겠다고 하지 않은 이상 휴가비나 일종의 인센티브 같은 부분은 워낙 사용자의 임의로 주는 재량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거는 철저하게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 예, 그 부분이거든요. 임금인 부분. 그래서 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가 어렵다. 휴가비는. 그러면 네. 휴가비나 보너스를 안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의 제기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수당이니까요. 요거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뭐 권리인 청구권이 없다고. 좀 안타깝네요. 네. 1081번님, 아침 8시부터 근무해서 잔업에 철야까지 하고 나니까 아침 7시입니다. 아침밥 먹고 퇴근하고 바로 출근하고 바로 일과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잔업과 철야는 1.5배의 수당이 붙지만 철야하고 바로 일과 근무에 들어갔지만 일과 시간에는 수당이 10원도 안 붙습니다. 이게 맞나요? 하셨거든요. 네, 뭐 주 52시간 여부는 그냥 변론으로 하고요. 사실 이제 8시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배, 그다음에 야간 시간에 대한 거는 부가적으로 0.5배 더 가산해서 2배의 시간을 줘야 되는데요. 그래 마치시고 바로 업무에 투입되신 부분은 사실 다음 날에 평상 근로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어지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거지만 이 부분은 다시 8시간의 카운팅이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의 일과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은 되지 않습니다. 가산은 되지 않는다. 네. 3941번님은 조금 좀 힘든 말씀을 하셨는데 노무사님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만든다는데 임금 노동자인 학원 강사는 왜 고용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가요? 학습지 교사, 일용직, 배달 등등 모두 고용보험보다 고용보험 적용한다고 하는데 학원장의 고용직인 임금 노동자인 학원 강사는 왜 안 됩니까? 하셨네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워낙 뭐 학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또 다른 난관을 거치셔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학원업에서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학원에서 이제 우리 강사분들을 고용하셨으면 근로자로 인정해 주시는 이제 그런 그런 게 제도가 정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학원업에서는 강사분 고용해서 수업 스케줄대로 그대로 하라 그러고 뭐 학부모 상담하라 그러고 상담 일지 써라고 다 시키면서 결론적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해 버리는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곧 바뀔까요?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학원 강사분들에 대한 이의제기나 근로자성 인정받아서 많이 퇴직금 청구하고 하면 거의 인정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물론 스타 강사분들은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4726번님 질문이 있습니다. 월 정기급여 100만 원일 때 하루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하셨네요. 이분은 그 100만 원이실 때 사실 통상임금이라는 거 어떻게 나오냐면 이 총 근로 시간을 알아야 돼요. 사실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시고 일주일에 소정 근로일이 몇 시간인지 그다음에 월 총 근로 시간을 구한 다음에 100만 원에 내가 나눠줘서 곱하기 그 시간을 하면 일일 통상 시급 임금이 나오거든요. 1일분의 통상 임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나의 일일 근로 시간과 일주 근로일 그다음에 15시간 넘으시면 주휴수당까지 합한 금액을 곱하기 4.345줄 한 월 총 근로시간을 100만 원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네, 그렇게 되면 나의 통상 시급을 알 수 있고요. 곱하기 1일 근로시간을 하면 1일분 통상 1급이 나오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지유미미님께서는 힘들게 일하고도 제대로 임금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네요. 안타깝네요 하셨는데 사실 저희 코너 문자 많이 온다고 방송 전에 서로 말씀 나누면서 노무사님께서 문자가 많이 오는 건 좋은 게 아니지 않느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힘들게 또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971번님. 자활 근로는 하루 4시간, 월 15일 근무면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2013년에 4대 보험 제하면 42만 원, 현재는 70여만 원.
월 15일 근무는 주휴수당, 월차는 빠지나요? 하셨네요. 월 15일 근무하시니까요.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3, 4, 12. 거의 뭐 3일 내지는 어쩔 때는 4일 정도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주휴수당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책정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주 근로일이 며칠인가. 그러니까 1일은 4시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5일이면 4, 5, 20이니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거고요. 만약에 4일이라도 발생하고 15시간 넘어가니까 그렇죠. 4일 정도가 기준이 되겠네요. 그렇죠. 4일 정도 일하신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냥 곱하기 그냥 4주라고 봤을 때도 4, 4, 16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만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221번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실업급여는 뭐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그러니까 막대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하고요. 그다음에 뭐 장기간 무단 결근해서 된 경우에는 그 중대한 기책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 분쟁이 생기려고 하면 회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런 사실이 없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나중에 원직 복직을 하면 뭐 실업급여를 다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8138번님께서는 최용진의 슬기로운 라디오 시대 잘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 생활입니다. 생활. 6930번님 몸이 아파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됐는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시네요. 요거는 회사에서 이제 하나 더 해주실 게 있어요. 몸이 아프기신 하신데 업무 전환이 안 되거나 휴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퇴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도 뭐 휴직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업무 전환을 해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죠. 몸이 아픈다. 그다음에 회사는 휴직이나 다른 업무 전환을 해주지 못한다. 라는 경우에 퇴사하셨을 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시니까 당장 수급은 그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은 못 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 이 수급 기간에 대한 그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몸이 다 나으면 재취업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연장해 달라고 하는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10번님 직원으로 알바 1명 두고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주 5일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요.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 안 쓰면 퇴직금 지급 안 해도 되나요? 하셨네요. 네. 퇴직금은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면 무조건 1년 하고 퇴사하시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네. 1인 이상이면 다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네. 잘 계산하셔서 이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퇴직금 지급 안 해도 되나요는 당연히 그럼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네요. 근로계약서는 이제 우리 사용자가 근로자가 안 쓴다고 그래도 여기 앉혀놓고 쓰게 해야 되고 교부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해놨어요. 그래서 워낙 이러니까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구두계약이다. 일 안 시킨 거는 일 시킨 거는 다 명백한 사실인 거잖아요. 네, 당연히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남부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